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양극재예요. 그 울트라 하이 니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딱 4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LFP는 이제 대충 화분에서는 쓰는 그런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호접 쓰레기 조작인 거고, 그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노스볼드도 그렇고 뭐 프랑스 ACC도 그렇고 양극재 회사가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 예. 전공정 회사도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 예. 후공정까지도 있고 턴키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 예. 다 부른 거야. 와보십시오. 예. 우리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양극재, 음극재 여기 거 쓰고 동박, 알박 여기 거 쓰고 전공정, 후공정 다 이렇게 쓰고 예. 오십시오. 짓겠습니다. 예. 하는데 예. 똑같은 양극재 만드는 회사, 예.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화 장비 만드는 회사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 돈에도 뭐 꼬리표가 달리 달려 있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왜 그들 땅에 가져가서 세팅을 해놓으면 예. 왜 수율이 안 나오고 이게 예. 왜 안 되느냐가 예. 조금 미스테리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네. 이제 그 고려 청자 도공들이 이제 목욕 재개하고 가마에 이제 그 도자기를 굽는 이제 네.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실 텐데 네, 온도 습도까지 맞추고. 그래서 이제 꺼내 갖고 우리가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망치로 깨잖아요. 예. 그게 그런 거거든요. 고려 청자의 그 영롱한 빛깔을 예. 흉내낸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그게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고려 청자의 비색이라고 하는 건데 그 비색을 내는 그 비법이 그 가마의 온도, 습도, 공기, 수분 이런 것들을 미묘하게 맞추는 거에 따라 갖고 그 비색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미묘함.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똑같은 장비를 갖고 해외 가서 똑같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4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폴란드 처음 들어가서 폴란드의 물이 다르니까 또 수율이 달라지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공기가 다르니까 달라지고. 습도. 예. 환장하는 거죠. 이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이제 그 미세하게 이게 조금씩 수치를 조정해 갖고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핵심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배터리 라인의 그 핵심 기술자들이 이 사업에서 배터리 사업에서는 가장 핵심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라서 한 25분 정도가 되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라인 하나를 세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옮겨서 라인 하나를 또 맞추고 네.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라인 하나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SK가 이제 그 LG 기술자들을 한번 확 빼가는 바람에 그 공정을 더 세분화해갖고 그 팀이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공정 기술자만. 예, 그 기술자만. 그분들이 가장 핵심인데 그 300명을 통으로 모셔가지 않는 이상은 수율을 못 잡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 300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 기술을 지키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0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국가 핵심 기술 인력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고요. 네. 국정원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죠. 뭐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2차 전지도. 그래서 이제 해외로 함부로 못 나가시고 혹시 나가게 돼서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그 기술을 갖고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 SK가 LG한테 1조 5천억을 물어줬듯이 예. 앞으로 15조, 150조 이렇게 물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참 그 미묘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미묘함, 고려청자 요 정도밖에 표현할 게 없습니다만 참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배터리 장비 업체도 예전에는 막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 너네가 똑같이 만들어 오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유럽이든 어디든 가져가서 보면은 이게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거의 업체를 못 바꾼대요.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체를 그냥 피상적인 거고 실제로 계속 했던 업체랑 계속 가서 그 왜냐면 현지에서도 이 장비 업체 엔지니어들이 가서 같이 세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청자 빛깔내는 이 협력사 직원들 못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그게 이제 굳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그것도 한번 뭐 이제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여의도에서 폐마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소재 관련주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잘 받고 신고가 쭉쭉 가는데 장비주는 예. 뭐야, 너 장비야? 예. 기계쟁이야? 예. 기름쟁이야? 뭐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나름의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비도 사실은 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의도에서 2차 전지 장비 쪽도 조금 접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캐펙스 투자 예. 측면에서 보면 소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규모보다 예. 장비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을 뽑아야 될 그 예. 고정비 비용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 좀 박하게 주는 거 아닐까? 좀 그런 면도 있겠죠. 예. 뭐 저도 사실 안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시네. 아까 배터리 아저씨 8개 종목에 예. 장비주가 없네요. 예. 아. 나쁘진 않은데 이제 네. 좋은데 이제 뭐 소재 그 양극재나 그다음에 자원하고 있는 뭐 그런 8개 회사보다는 이제 조금 좀 못한 면이 있죠. 한만 해도. 그렇죠. 아까 그 이제 제가 에너지 밀도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얘기에서 좀 확장돼 갖고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밤낮 안 자면서 계속 연구하는 게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소재나 장비나 뭐 그 중국이 자랑하는 뭐 셀트팩이나 뭐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뭐 높이는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양극재예요. 그래서 소재 중에서는 제가 양극재만 보라고 하는 거고 양극재 회사들이 단순하게 이제 다른 뭐 음극재나 기타 뭐 동박 뭐 분리막 이런 네. 회사하고는 전혀 업계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쪽의 시각도 계속 이제 드리고 질문을 하려는 겁니다. 예. 양극재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프리커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구체. 전구체.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하얀 가루를 섞기 전까지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제 까만 가루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냐. 너네는 이거 섞어가지고 전구체 역할만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온도 조건에서 약간 좀 구워주고 요 정도 하는 가공업, 임가공업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무식해서 하는 소리죠. 그냥 구워갖고 비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구워갖고 뭐 이제 저기 싸게 살 수 있는 화분 같은 데 쓰는 그런 거 만드는 거면 그 회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제 그 화분 이 도자기를 구워갖고 비색이 있는 고려 청자를 만들어야 거기서 이제 이 값어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도 수백 킬로를 달려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한 10년 가까이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FP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대충 화분에서나 쓰는 그런 이제 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허접 쓰레기 도자기인 거고. NCM 중에서도 이제 NCM이 622, 811, 9반반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하이니켈. 하이니켈에서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불러요. 9까지 넘어가면은 9반반까지 되면은 그 울트라 하이니켈로 가면은 진짜 엄청난 장점을 가지는데 그 울트라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4개가 있고 그 4개 회사가 제가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흔히 부르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그 딱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실제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만 해도 유미코아라는 벨기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벨기에. 예, 그 회사가 이제 2020년 무렵에는 이제 중국 업체 제외하고 글로벌 탑이었어요. 그 유미코아가 지금 NCM 어느 수준이냐 하면 NCM 622 수준입니다.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1등 하는 회사가. 그래서 걔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미코아가. 그럼 뭐 때 되면 한 번씩 막 M&A 설 돌고 하는 그 회사인데. 그래서 622에 멈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기술 잘 모르는 문과쟁이 입장에서 보면 니켈을 60% 넣는 것과 80%, 90% 넣는 거 함량을 더 늘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그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을? 섞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섞어서 구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시켜갖고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내야 되거든요. 그 가루가. 그걸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탕 2큰술, 3큰술 계량을 해서 넣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서 구워진 다음에 빛깔 내는 것까지가
결과로 나오기까지가 예, 성능을 예, 내기까지가 예. 그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저기 지금 정부 그 양극재 이게 이제 입자 크기가 대략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엄청 우리가 고운 가루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미세먼지급 크기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와. 미세먼지급인데 가루가 네네네네. 가루 입자 크기가.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급을 그냥 쓸 수가 없고요. 911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특수한 물질들을 이제 코팅을 하거든요. 그렇죠. 더 씌우는데 그 가루는 크기가 초미세먼지 크기 가루예요. 그것도 같이 붙이고 그걸로 붙여서. 코팅을 또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게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에코프로 쪽에서 BM 쪽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그 NCM 쪽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네. 그게 이제 거기 그 중에서 이제 니켈이 가장 좀 불안정한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갖고 구울 때 니켈을 안쪽으로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니켈을 약간 안쪽으로 모아서 모이게. 굽는다. 예. 그 어떻게 하면 모이는지 저희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니켈 니네 일로 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술력이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냥 니켈만 많이 이제 때려 넣는다라는 거는. 예. 그런 이제 그런 형태의 에코프로 BM한테 가서 LFP 양극재를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1년 만에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LFP. 예. 그렇죠. 예. 포스코 케미칼이 LFP 배터리 그 양극재 이제 개발해 갖고 딱 1년 걸려 갖고 지금 완성했고요. 조만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뭐 자동차 회사에 그게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배터리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완전히 뭐 하이니켈도 있고요, LFP도 있고요. 예. 원하는 대로 예. 사가세요, 막 이런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폼팩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연구원 말씀이 각형이 이제 가장 좋은 배터리 폼팩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가 각형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불이 안 나고. 네, 그렇죠? 네. 대충 그런 취지로 말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배터리가 불이 나면 한 방에 거의 조 단위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LG엔솔은 그 안전한 각형 배터리를 두고 불날 가능성이 많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개발해 갖고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대가리에 총 맞은 거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파우치형 배터리가 더 좋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 왜 파우치형 배터리로 굳이 갈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 배터리 폼팩터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에너지 밀도, 네. 이제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각형이면은 각형 캔이 있으니까 네. 그 캔의 무게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라면 봉지 그렇죠. 비닐에다 넣어서 만든 게 그게 파우치거든요. 네. 그래서 파우치가 제일 기술력이 고난도고 또 좋은 배터리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요거 조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요걸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각형은 아니고 원통형인데 요거는 이제 원통형. 예. 노란색이 사이즈가 그게 이제 2170입니다. 사이즈가 2170. 예. 이게 내 왜 손을 못 맞추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그게 빈 캔입니다. 빈 캔. 네. 예.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재질이 니켈 도금 강판이에요. 네, 니켈 도금 강판. 예. 되게 보시면 들어보시면 되게 TCC 스틸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예.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가벼운데 이게 이제 대략 한 10g 정도가 되거든요. 10g. 예, 10g. 요 하나가요? 하나가. 네네네. 10g이면 되게 가볍잖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모델 3에 4,300개가 들어가거든요. 4,300개 요런 게. 예. 그러면은 43kg의 무게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죠. 아, 이 캔만 합쳤을 때 캔만. 43kg. 예. 이 캔을 빼버리면 그러면 43kg 무게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우치로 가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일단은 이제 이 캔 케이스에 이제 부피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 비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렇죠. 해서 이제 공간적으로도 비효율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우치를 하면은 그 공간적인 비효율성도 없애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파우치형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요래서 처음에는 뭐 맨날 많았습니다. 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뭐가 좋냐. 요거는 사실 한 3년, 4년 전부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예.
뭐 이거 파우치형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때문에 라면 봉지, 뭐 과자 봉지랑 비슷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우치 개발하는 회사 쪽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것도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기 당연히 화학 어렵죠. 소재도 넣고 예, 알루미늄 예. 넣고 또 다른 화학 소재 알루미늄에서 보강제 넣고 뭐 보강지 한 7, 8, 9겹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만드는 예. 거라고. 예. 그게 안 좋으면은 그 골비 있다고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결국은 이 폼팩터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사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일 좋은 파우치만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각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원통형이 대세다 막 예. 그러잖아요. 예. BMW도 이제 테슬라처럼 원통형을 뭐 많이 쓸 거다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 네. 각형은 앞으로 사라질 거고요. 각형은 사라진다. 예. 원통형, 파우치형 두 종류로 이제 정립이 될 겁니다. 네네. 예. 파우치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싸고 가볍고 그다음에 부피가 적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갖고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가 성능이 되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데 네. 또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파우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LG 엔솔의 파우치를 일단 쓰게 되면 그 모델은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LG 엔솔의 파우치를 쓰게 되면은 그 현대차의 그 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LG 것만 써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목줄을 지이는 형태가 되니까 네. 너무 겁나고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우치 말고 이제 그 밴더를 좀 쪼개는 이제 LG도 좀 주고 SK도 좀 주고 이제 중국하고 거래 관계도 있으니까 CATL도 좀 주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 원통형 내지는 각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 좀 범용이 범용성, 가능한. 예, 표준 형태로 예,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2차 전지도 이제 시중에서 많이 보시던 이제 건전지하고 마찬가지로 네. 처음 출발은 다 원통형이었어요. 네. 네. 원통형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각형으로 이제 이 폼팩터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테슬라 모델 3에 4,300개가 들어간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4,300개를 이제 철사로 칭칭 감아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캔 개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은 이제 각지게 해서 조금 좀 크게 만들면 네. 그러면은 이제 캔 개수가 줄지 않겠나 네. 해서 나온 게 각형이고요. 네. 지금 삼성 SDI가 이제 각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BMW의 이제 i3 모델, iX3 모델에 네. 이제 지금 삼성 SDI에 그 각형이 들어가는데 그 각형 개수가 한 700개 정도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각형, 파우치형 이 두 종류를 이제 사람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전기차용으로 많이 채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거고 네. 중국 업체들은 이제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많이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갖고 각형부터 해서 지금 각형 기술만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각형 위주로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4680 시리즈를 이제 내놓으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새로운 규격을 제시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원통형이니까 저희가 직접 그 4680 관계된 회사거든요. 그렇죠. 요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예, 예. 원통형에 무엇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게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죠, 배터리를. 삼성 SDI 경쟁사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셀 자체까지 예, 그럼요. 완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르코늄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만 하는 게 그거는 아니고 이제 소재고 소재 사업부고.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죠. 이 캔은 어디서 사오세요? 그거 중국제입니다. 중국산. 예, 중국산입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은 자체 시설로 양극재 코팅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SDI하고 이제 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이 170이 SDI에서 만든 170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뭐 슬리팅해서 이거 예, 돌돌돌 그럼요, 말아가지고 그럼요. 예, 예. 캔에 넣고 하는 것까지를 다 금양이 한다. 그렇죠. 예. 그럼 주로 아직까지는 그러면 전동 공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요. 그 이거 뭐래냐 킥보드라든지 예, 그런 이런 거, 쪽. 그런 쪽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전기차 쪽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예, 일단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46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4680. 4680보다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제 연구해 본 결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얘기도 그렇고 4680은 좀 높이가 좀 낮다. 46 이게 이제 지름을 했을 때는 높이를 좀 더 높이는 게 효율적이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좀 의견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 4680은 높이가 4.6cm, 예. 지름 밑둥이 8cm. 아니 지름이 아니, 4.6이고 높이가 8. 지름이 거꾸로 말했네. 예, 예. 지름이 4.6, 높이가 8. 8cm. 예, 예. 근데 높이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밑에만 좀 더 뚱뚱해지는. 통통해진 거니까 그 네네. 통통하게 한 상태에서 높이를 그 정도 높이는 거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실험실 차원에서 만들어 보니까 조금 좀 이제 스펙 자체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저희도 내부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래요? 예. BMW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SDI 쪽에서 이제 올해 3월인가 4월 달에 착공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것도 4680은 아닙니다. 46120이나 46200 얘기를 해요. 높이를 더 키운 거. 오. 예.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높이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한 셀에 많은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밀도, 밀도, 측면에서도 예, 에너지의 양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식한 분들이 에너지의 양. 4680 하면 에너지 밀도가 5배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저기 머스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요.